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영상을 두 개를 올리게 됐네요. 어떻게 아침에 그 나스닥이 반등을 하는 바람에 네, 그거 하나 먼저 올려드렸고요. 지금 이제 이거는 뭐 주말 특집 미래를 위한 투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 보긴 했는데 원래 이제 이번 주에 올리려고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아, 원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아직 제가 채널을 만든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뭐 한 달 뒤나 뭐 그 이후에 할까 아니면 뭐 구독자가 그래도 뭐 100분 이상은 돼야 같이 뭐 공부도 하고 하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생각보다 빨리 이제 구독자가 100분 넘으셔갖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 채널은 이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주식 투자 브이로그 채널입니다. 네. 뭐 수익성 추구하고 뭐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뭐 일기장 같은 거죠. 네, 이제 제 개인적인 뭐 주식 투자 과정, 뭐 분석한 거뭐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기록하는 그 투자 과정이고요. 플러스 이제 뭐 더불어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하고 이제 생각도 공유하는 그런 일종의 취미 활동입니다. 이거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요. 채널을 평일에는 이제 시황, 뭐 주요 종목, 뭐 이슈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들 공유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이제 주말하고 공휴일에는 이제 제가 공부하는 것들, 공부하는 내용,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필요하시겠다라고 생각되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또 이제 구독자 분들이 이제 요청하는 종목 또는 이제 고민하시는 종목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댓글에 지금도 이제 댓글을 좀 조금씩 남겨주시던데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뭐 도움을 드리거나 뭐 희망을 드리거나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투자 커뮤니티죠. 또 이제 스터디 그룹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블로그나 아니면 뭐 밴드 이런 것도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걸 봤죠. 봤는데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세상이 험하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같이 차 한잔 하면서 공부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한 거고요. 제가 이제 대전에 사니까 특히 뭐 이제 대전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같이 이렇게 뭐 모여서 공부도 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거는 어차피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목적은 주식 투자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을 하고 자신이 꿈꿔왔던 거를 이루기 위함이죠. 저 지난번에도 내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 거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꿈이 이거예요. 크루즈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겁니다. 비행기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서 이 크루즈 배를 타고 가족이 세계 일주를 하는 거. 특히 오로라를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싶고 아니면 이제 통일이 된다면 나중에 혹시나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캠핑카 개조해서 세계 일주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노후에는 우리 집 뒤편에 뭐 나무가 있다면은 이렇게 좀 나무 위에 집을 져놓고 옛날에 그 뭡니까 허클베리 핀 톰소의 몸, 뭐 톰소의 몸,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나무 위에 집을 져놓고 커피도 한잔 하고 공부도 하고 밤에는 뭐 이렇게 별도 보고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뭐 꿈과 이상만
높게 잡은 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어쨌건 언젠간 현실이 되겠죠, 그죠? 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네. 먼저 이제 과거를 살펴봅시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보시면요. 그때 98년도에 아시아 외환 위기가 오고 나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오른 거죠. 이게 닷컴 버블이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때 왜 올랐습니까? 자, 인터넷과 PC가 대중화됐다. 네, 특징적인 거죠. 이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랐었던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스가 와서 위기가 발생했고요. 다시 또 주가는 오릅니다. 이때는 스마트폰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네, 아이폰이 새로 등장한 거죠. 그러고 나서 리먼 사태의 위기를 겪었고요. 뭐 유럽 재정 위기도 겪었고요. 그런데 또 다시 또 주가는 올라갑니다. 뭐 이때 뭐 비트코인도 새로 나왔었고요, 그죠? 그러고 나서 메르스 질병 위기를 또 겪고 또 올라갑니다.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을 하는 바람에 증시가 좀 이렇게 박스권이었죠. 이제 혼란한 상황이 왔었고, 그 다음에 좀 오르는 듯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다시 왔죠. 질병에 의한 위기가 다시 왔죠. 그 다음에 또 돈을 풀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금융 버블이라고 붙여봤는데요. 다시 이제 현재 이 돈을 푼 것 때문에 원래 가치로 버블이 꺼지면서 이제 회귀를 한 거죠. 주가가 내려왔는데 올라가겠죠, 다시. 예,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예, 다시 올라갈 겁니다. 자, 이제는 뭐가 생긴 겁니까?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가 대거되고 있다. 출현했다. 또 주가는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뭐 신흥국이나 뭐 아시아, 유럽 이런 재정 위기가 한 번 더 올 수도 있고요. 그때 빠졌다가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 메르스 이런 것처럼 또 질병에 의한 위기가 또 오겠죠. 그리고 또 상승할 겁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반복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길게 설명했고요. 자, 보시면요. 코스피인데요. 아시아 외환위기 때가 이때고요. 여기가 닷컴 버블입니다. 자, 인터넷, PC방. 그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PC방이 나왔던 것 같은데 카카오도 이때부터 출발했었죠. 예, 아마도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거품이 꺼졌습니다. 이때 그죠?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이 출현하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도 올랐죠.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2006년부터요. 2016년까지 약 한 10년간 코스피가 박스권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뭡니까? 올랐다가 꺼지고 올랐다가 꺼졌습니다. 결국은 근데 뭡니까? 2006년부터의 박스권 범위 안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도 마찬가지죠. 그 박스권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한 거다. 다만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이 박스권을 뚫으려고 꿈틀을 했었다. 그죠? 꿈틀을 했었다.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죠.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이게 월봉이 아니고 뭐 일봉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보세요.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매집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대 자본에 의한 매집. 일반 종목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걸쳐서 몇 개월이겠죠? 몇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올리잖아요. 근데 이런 거대 세력, 거대 자본 같은 경우는 몇 개월 갖고는 안 되겠죠.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올리고 내려서 매집을 하겠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때 닷컴 버블 때도 올랐다가 꺼졌지만요. 상승을 했어요.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도 대세 상승장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조만간이라는 거는 몇 년 안에죠. 뭐 내년이 될 수 있고 내후년이 될 수 있고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코스닥인데요. 여긴 어마어마하죠. 닷컴 버블 때 코스닥이요. 2,9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어요. 2,925포인트. 지금 700포인트대에서 놀고 있잖아요.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가시죠. 저도 안 갑니다. 그죠? 자, 이 닷컴 버블 때 인터넷 PC 이 시기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꺼진 코스닥이요. 2011년부터 2021년. 자, 그러나 여기는 더 심합니다. 그난 20년 동안 박스권이었다는 거죠. 20년 동안 박스권.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대 금융 자본에 의한 매집을 끝내가는 중인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뭐 조금만 오를까요? 아니면 이 닷컴 버블 때처럼 많이 오를까요? 그건 모르죠. 모르는데 어쨌건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그걸 준비해야 되겠죠. 이제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걸 준비해야 되겠죠. 그게 오늘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 이유입니다. 자, 변화의 흐름인데요. 세상은 이제 항상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경제의 흐름이 바뀌어 왔다는 거죠. 과거에는 원시인들이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죠? 전쟁도 하고 부족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식량도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되었고 많은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화약이 발명되면서 전쟁을 하고 또 그죠? 국가 이익을 나라별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전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공장이 생기고요. 산업화가 진행됐고 항해술이 발전하면서 해외 여러 나라들을 탐험하고 또 뭡니까 식민 지배를 하면서 또 무역도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됐고요. 어쨌건 그렇게 됐죠.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나서는 뭡니까? 낮에밖에 일할 수 없던 걸 밤에도 일하고 생산성이 증가되고 시간을 늘려서 쓸 수가 있게 됐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발명됐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지금은 네, 뭐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가 그죠?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많이 들었던 말들이 뭔가요? 환경오염, 온난화, 그죠? 재난, 재해,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죠.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오진 않겠죠. 네. 환경오염이 되고 점점 지구가 병들어가니까 이런 말들이 나왔겠죠. 그죠? 자, 현재는 세계 각국의 이제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어젠다가 침투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책은요, 미국의 경제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이 지은 책인데요. 저도 이제 이걸 한 2년 전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서 본 것 같은데 집에 갖고 있어요. 저도 읽어보고. 자, 이 책의 중요 내용은 뭐냐면 화석 연료의 종말, 그린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겠습니까? 환경 오염이죠. 우리가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기차, 그죠?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가장 우리가 지금 귀에 따갑게 듣고 있는 게 전기차입니다. 아까 새로운 것이 나오면 흐름이 바뀐다고 했는데 사실 전기차가 뭐 새로 나온 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새로 나온 건 아니에요.
요거 1834년 스코틀랜드에서 최초로 전기차가 개발이 됐었고요. 1894년 영국에서 양산형 전기차가 개발이 됐었다는 거죠. 네. 근데 뭐이 당시에는 이게 배터리가 납축전지를 사용했어요. 납축전지를 사용해서 효과가 떨어졌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 때 이미 전기차는 개발이 되고 있었지만 글로벌 세력들, 그죠? 1920년대부터 뭐 현재까지, 거의 현재까지죠. 그 석유로 그 자동차가, 그러니까 휘발유죠. 휘발유나 경유로 자동차가 움직이게끔 되어 있잖아요. 사실 전기차가 그 저 뭐냐 휘발유 차보다 30년 먼저 개발됐어요. 이거 모르셨죠? 근데 세계적인 그런 세력, 돈 많은 세력들에 의해서 뭡니까? 석유를 써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이 전기차를 중단시킵니다. 자, 보시면 1990년대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피아트죠. 전기차고요. 자, 비운의 전기차라고 불리는 거죠. 이거 1996년도에 개발된 포드의 EV1. 예. 이미 개발이 됐었습니다. 근데 90년대 특히 미국 정유업계에서 이 로비를 해갖고 소송을 하게 돼서 이제 포드 전기차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이제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 석유로 인한 자동차는 쓸 수가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전기차가 이제 다시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계 각국은 이미 다가오는 변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요,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다시 지금 금리를 올려서 회수하는 과정에서 핵심 산업, 전기차, 반도체 이런 것들을 리쇼어링해서 니네 미국에 들어와서 만들고 미국에서 생산해. 그럼 뭡니까? 미국 자체의 고용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는 괜찮은 거죠. 얌체같이, 그죠? 다른 나라만 이제 죽어나는 거죠. 자, 중국 G2죠. 미국의 도전을 계속 하고 할 겁니다. 해왔고요. 시진핑 선녀님이 거의 확정이 됐죠. 지금 거의 뭐 확정이 됐는데 공동부유 1대1로 계속 추진하겠죠. 최근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얘네들이 지금 전 세계 배터리 광물을 광산 이런 것들을 다 선점을 이미 했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리튬 광산 뭐 이런 거, 그죠? 미국이 부랴부랴 좀 뒤늦게 지금 뭐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뭐 자기네 나라 이제 광산 개발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타이밍이 엇박자 난 상태입니다. 해야 되는데 엇박자 나고 있다. 준비해야 되는데 엇박자가 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서 뒤에서 조정하는 대리전이잖아요. 이제는 누구나 다 알게 된 거잖아요. 그걸. 결국 미국은 자기네 나라의 발전, 패권 유지를 위해서 유럽도 지금 너네 잠깐 기다려 하고서 전쟁으로 조정해 놓은 거죠.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동은요. 이미 돈이 많죠. 얘네들은 오일머니, 그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을 지금 돈을 들여서 구축을 추진하고 있죠. 미래를 위해서. 다만 이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사우디가 미국 말을 안 듣기 시작했죠. 하여튼 어쨌건 이렇게 각 나라별로, 각 지역별로 또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미래에 대한 준비의 핵심은 그린 에너지다. 이거죠. 미래는 어떤 모습이냐. 미래를 알아야 그에 맞게 우리가 준비를 하겠죠. 이건 다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 그냥 정리만 해놓은 거죠, 제가. 인구 문제.
빈부격차, 출산 감소, 인구 감소, 노인 증가. 이게 당연한 거죠. 자, 경제 문제. 인구가 감소하니까 생산력, 구매력 당연히 감소하죠. 세금이 부족해지죠. 지방도시 소멸하겠죠.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없던 질병들이 주기적으로 출현하고 있죠.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6G, 로봇, 인공지능, 메타버스 다 들었던 말들입니다. 세계는 전 세계는 현재 지금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다극화, 패권이 유지가 될 것인가? 다극화되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의 힘, 중국의 G2 패권 경쟁. 이 속에서 아마 미래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요. 에너지 전쟁, 자원 전쟁, 식량 전쟁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면 이미 아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거야? 미래가 어떤 모습일 거야? 거기에 투자를 해야죠. 자,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앞으로 화두, 지금도 화두지만 당분간 이게 중심이 될 겁니다. 전기차, 원자력, 태양광, 풍력, 수소, 그죠? 여기서 이제 뭐 조선 얘는 이제 사이클이 대략 한 20년마다 돌아오니까 그 시기가 돌아온 것 뿐이고 핵심은 그린 에너지라는 거죠. 뭐 방산? 방산도 뭐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질병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바이러스도 늘어나고 당연히 바이오 헬스케어 관심 가져야죠. 인구가 감소합니다. 생산성이 감소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로봇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결국 메타버스. 어저께 제가 뭡니까? 그저께인가요? 펄어비스 분석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메타버스. 이거는 신세계인 겁니다. 나중에 없던 게 생기는 거죠.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 나중엔 이쪽으로 옮겨갈 거예요. 나중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준비하고 있지만 씨앗만 뿌려놓은 상태지만 전기차는 그래도 씨앗 뿌려서 싹이라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얘는 지금 메타버스는 씨앗 정도만 뿌린 거라는 거죠. 모든 게임 회사가 종착역이 메타버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마지막은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은과 암호화폐.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나중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어렸을 때 짜장면이 이제 1,300원 정도 했다는 거죠. 짜장면 먹고 싶네. 점심에. 일단은 근데 지금은 죄송합니다. 네, 지금은 꽤 비싸졌다는 거죠. 어차피 돈이 풀렸다가 회수되고 또 돈이 풀렸다가 회수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도 그럴 거고요.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반복이 되겠죠. 물가는 오르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 결국은 좋은 방향, 그러니까 시대가 원하는 방향,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시대가 원하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시작에 있어서 큰 그냥 그림,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분야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미래에는 어떤 모습이니까 이런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큰 흐름을 한번 그냥 그림으로 그려봤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거 있죠? 이거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뭐 스마트 팩토리 로봇,
뭐 메타버스, 은과 암호화폐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말에 제가 저도 공부하고 또 여러분도 공부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